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셨지만 예습을 하셨죠? 커피가 어느 경우에 천천히 식을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커피의 문제는 아닙니다. 커피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현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자연현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수학은 언어죠.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커피 문제를 그냥 커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이야기는 뭔가요?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죠? 지금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커피가 있어요. 이제 커피라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커피가 있고 커피에다가 우유를 집어넣은 겁니다. 우유를 집어넣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 이제 온도가 식겠죠. 5분 후에 볼까요? 5분 후에 온도를 한번 체크하려고 해요. 이런 방법은 어때요? 맨 처음에 커피가 있었잖아요. 우유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5분이 지난 후에 여기서 다시 우유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우유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커피하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처음부터 커피와 우유가 있었죠. 그러면 처음에 집어넣었을 적에 5분 후에 온도하고 처음에 집어넣지 않고 나중에 5분 후에 집어넣었을 적에 온도가 과연 어떻게 될까? 누가 높을까? 이게 오늘의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있지요? 물론 이 문제는 문제를 풀지 않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둘 중에 하나지만은 정답률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의외로 좀 자기 생각하고 틀린 결과가 사실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시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제시문은 사실은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과서 중에서도 한 2개 정도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에서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바라보면 돼요. 여기 어떤 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방에 온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2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온도가 있겠죠. 이 안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는 커피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적당하게 달군 어떤 물체 그런 것이 있어도 되고요.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주제는 이제 커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100도짜리 커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커피의 온도는 식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물체라고 할게요. 이 물체 온도를 시간 t에서의 물체 온도를 라지 tt라고 한번 쓰기로 하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건 뭘 해석할까요?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도함수의 의미가 뭘까요? 온도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온도의 변화율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율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시문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어진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그 물체가 주어진 공간이죠. 이건 방 안에 있는 거죠. 22도입니다. 방의 온도의 차이하고 비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물체의 온도 차이가 뭐겠어요? 방의 온도는 22도라고 한다면 단위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 세 번째 식을 완성할 수 있죠. 비례식을 쓰게 되면 T'은 어떻게 될까요? 비례상수가 오고 T-22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눈치채셨죠? 양변을 T-2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T-22분의 T'은 C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양변을 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변을 적분하면 물론 적분상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요 위에다 써놓을까요?
이건 전형적으로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형태로 봤던 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죠? ln t-22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배우셨어요? 절대값을 택하죠. 그런데 물체의 온도는 당연히 이 경우에는 커피가 식는 거를 본다면 22도보다 크죠.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물론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는 변수를 t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ct 플러스 t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t-22를 주어로 쓸 수 있겠죠. t-22라고 하는 것은 2의 c의 t승 플러스 d라고 하는 지수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용어로 사용하면 뭐라 그랬죠? 뉴턴의 냉각 법칙입니다. 몇몇 교과서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뉴턴의 냉각 법칙을 직접 들어가면 제시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었습니다만은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은 주위 온도 차에 비례한다. 이것이 뉴턴의 냉각 법칙이죠. 그럼 양변을 나누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함수를 만나게 돼요? 지수 함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에서 필요한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또 산술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시문에서 봤습니다면은 물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뜻이죠. 지금 물의 온도가 사실은 평균을 내는 단순 평균은 아니죠. 자, 우리 예를 들었죠. 지금 30cc가 있는데 이 30cc의 온도가 얼마예요? 지금 저 나와 있습니다. 100도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물은 뭐냐면은 50cc예요. 50cc의 물이 몇 도예요, 이거요? 자, 80도입니다. 단위 써놓을까요? 단위 써놓죠. 이 녀석을 합쳤을 적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단순 평균이 아닙니다. 100도하고 80도 평균 내는 건 아니죠. 가중치를 도서하는 거죠. 자, 가중치를 도서하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뒀죠. 자, 물의 전체 양 단위 생략합니다. 80이죠. 그러면은 30도에 100도에 30cc니까는 이걸 곱해줘야 됩니다. 30 곱하기 100 플러스 얼마예요? 50 곱하기 80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야 되는 거죠. 그 값을 내게 되면은 제시문에서 나와 있지만은 87.5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미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키포인트를 두 개를 줬죠. 하나는 지수 함수를 구하는 과정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을 섞었을 적에 온도가 틀립니다. 양도 틀리죠. 일반적으로 온도와 양이 틀린 물을 섞었을 적에 그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제시문에서 이미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읽어야 됩니다. 제시문을 그냥 덤성덤성 읽어버리면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시문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읽는 습관을 꼭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습에서 본 제시문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 지금부터 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뭐예요? 지수함수를 구하여 보아라가 첫 번째 논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미 식 주어졌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구하여 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나왔었죠. 자, t라고 하는 것은 변수는 시간으로 준 겁니다. 다시 기호를 쓰면 t'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에 관련돼서 미분한 거니까는 여러분 기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시문에서 주어진 게 온도의 변화율은 그렇죠. 뭐뭇에 비례한다. 주위 온도 차에 비례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비례 상수가 동원돼야 되겠죠. 그래서 T'은 C에 T-20이 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은 뭐예요?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방의 온도가 22도로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라고 하는 것은 T-20 22죠. 온도차가 22죠.
주어진 방의 온도를 22로 했습니다. 그거에 T'은 C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러면 양변을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나오고요. 이것을 써주면 어떻게 되죠? ln T-22. 절대값 필요 없습니다. T가 22보다 크기 때문에요. 는 CT 플러스 D가 되고요. T-2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T-22는 2를 밑으로 하고 CT 플러스 D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는 22 플러스 이것도 지수법칙을 쓰면은 2의 D승, 그렇죠? 곱하기 2의 CT승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지수 함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뭐 2의 D승이라든지 뭐 2의 C승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의 D승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t = 0을 생각해 보죠. 초기 조건이겠지만은요. t =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험을 시작한다면 실험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겠죠. 실험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t = 0를 집어넣으면 t0 함수값입니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2 플러스 이건 2의 D승 그대로 있고요. 자, t 대신에 0 집어넣으면 2의 CT승해서 0이 되겠 0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2의 D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T0-22가 되는 거죠. 물론 T0라고 하는 것은 원래 초기 값이에요. 물론 나중에 제시문에 주겠습니다만 커피의 온도를 맨 처음에 10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값을 주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의 D승을 구했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변수가 T죠. 22 플러스 자, 2의 D승 구했죠. 얼마예요? 2의 D승은 T 원래 초기 조건이죠. 처음의 온도 마이너스 22 그거에 2의 C의 T승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지수 함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C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건 이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 C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제에서 원하는 지수 함수를 이제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 지수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조건을 추가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물체의 온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 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논제 1 한번 보시죠. 논제 2는 뭐예요? 조건이 더 추가되겠죠? 논제 2에서는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커피 맛이 제일 좋을 때가 몇 도라 그랬어요? 70도라고 이제 했습니다. 실험에 의해서요. 그래서 실험 결과에 의해서 70도를 가지고 이제 물론 언제쯤 되면 이제 70도가 되겠느냐 뭐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논제 2에서 첫 번째 문제는 자 보시도록 하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적에는 커피의 온도가 70도였을 적에 제일 맛이 괜찮다. 그러면 언제 과연 70도가 될까? 그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주어진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실내의 온도가 22도입니다. 우리 방의 온도가 22도예요. 그래서 지금 100도씨의 커피를 3분 후에 봤더니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85도가 됐죠. 그렇죠.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에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뭘 구했죠? 일반적으로 이 녀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내 온도 써먹었죠. 플러스 원래의 주어진 초기 온도 마이너스 22에다가 2의 C트승이었어요. 뭘 결정할 수 있어요? 보세요. 초기 온도 얼마예요? 100도죠. 이게 얼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100이죠. 또 뭐 구할 수 있어요? 3분 후에 온도가 뭐라 그랬어요? 85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도 구할 수 있어요? C 값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요? 100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온도는 22도 플러스 맨 처음에 얼마예요? 100이죠. 100 마이너스 22 하면은
78이겠죠. 단위 생략합니다. 2의 CT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뭐예요? C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었죠. 이 C는 언제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비례상수로서 만났죠. 그렇죠? 뉴턴의 냉각법칙, 비례상수로서 여러분들이 만난 게 요 C입니다. 그렇죠? 요 C값 어떻게 구할까요? 조건 줬잖아요. 자, 3분 후에, 그러니까 시간 t를 분으로 쓰겠습니다. 3분 후에 몇 도가 됐다고요? 85도가 됐대요. 그럼 85는 22 플러스 78에다가 2에다가 뭐 들어갈까요? C가 뭐예요? 모르는 상수가 있을 거고 t가 얼마예요? 3입니다. 그래서 이걸 3C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값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나 보세요. 일단 얘는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63이 되겠죠. 그럼 63 맞지요? 6, 7, 8 맞습니다. 그 다음에 78이 되고 2의 3의 C승이에요. 그러면 3의 C승을 주어로 쓰면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 쓰면은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갈까요? 이 녀석을 가지고 C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2의 C의 물론 이제 3승이죠. 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78, 63 이렇게 떨어지겠죠. 따라서 2의 C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3승이죠. 그러면 이건 전체는 몇 승이 되는 거죠? 3분의 1승이죠. 그렇죠? 3분의 1승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78에 63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죠. 우리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22 플러스 78 그렇죠? 에다가 누가 들어가 있나요? 2의 t의 C승입니다. 그렇죠? 2의 C의 T승이죠. 그러면은 78분의 63에 3분의 1 T승 이렇게 값이 나온 거죠. 제가 확인해 볼까요? 네, 됐지요. 그러면 T만 남아 있고 모든 뭐 C라든지 나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분의 1승 나온 거고 그래서 원래 거에다가 지금 대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함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뭐예요? 커피는 언제 제일 맛있다 그랬어요? 70도였을 적에 제일 맛있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과연 7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몇 분 후에 70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답 나왔죠. 70도는 언제쯤 될까? 그럼 22 더하기 78 곱하기 78분의 63의 3분의 1t. 자, 그러면 t값 구하면 뭐 구한 거예요? t를 구하면 뭐게 된 거죠? 아, 이 값의 시간에서 커피를 먹게 되면 뭐예요? 제일 맛있는 거죠. 그때가 70도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22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48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 78로 나눠준 거죠. 자, 여러분 제시문에 봤지만 이 계산은 어디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상용 로그를 통해서 근거하는 거죠. 그럼 필요한 상용 로그 값은 어디서 제공해요? 제시문에서 제공하죠. 그렇죠? 자, 양변의 상용 로그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78분의 48. 그 다음에 로그를 택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3분의 1 t가 되고 로그 78분의 6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구할 수가 있어요? t값을 구할 수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뭘 계산을 해줘요?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럼 상용 로그 48은 얼마고 상용 로그 78은 얼마고 63은 얼마고 이건 이렇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값만 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상용 로그 값을 뭘 줬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제시문에서 논제 2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용 로그 2는 0.3, 상용 로그 3은 0.5, 상용 로그 7은 0.8, 그 다음에 상용 로그 13은 1.2 이렇게 줬죠. 따라서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8에 78입니다. 그러면 상용 로그 이제 전형적인 예가 그거죠. 여러분 이걸 나눠 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48을 구하고 이걸 구해서 빼도 돼요. 그러면은 상용 로그 48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상용 로그 48 값은 뭐예요? 2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얼마입니까? 24죠. 그럼 24는 2 곱하기 12죠. 12는 뭐예요? 또 4 곱하기 3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용 로그 뭐만 알면 돼요? 상용 로그 2하고 또 누구만 알면 돼요? 상용 로그 3만 알고 있으면은 상용 로그 48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용 로그 계산에 의해서 하면은 따라서 그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t는 약 6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커피가 언제 제일 맛있어요? 70도일 때 제일 맛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6분 후에는 커피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70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70도가 되는 시간을 우리가 예측하였습니다. 그 온도가 언제예요? 6분 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커피가 70도가 됐을 적에 논제 2에서 요구했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아까는 6분이 지나면은 커피의 온도가 얼마가 됐어요? 70도가 됐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커피가 맨 처음에 100도씨가 있어서 펄펄 끓었어요. 100도씨의 커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방의 온도는 얼마예요? 22도죠? 그러면 시간이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커피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방의 온도하고 같아지겠죠? 25도가 되겠죠? 자, 그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를 마시지 않고 방의 온도가 22도예요. 그대로 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는 바로 앞에서 커피의 온도를 나타내는 함수를 구했어요. 22 플러스 어떻게 구했죠? 78. 그런 다음에 78분의 63 그거에 3분의 1t 또는 3분의 t라고 써도 되겠죠. 자, 물론 여기서 t의 단위는 분입니다. 그렇죠?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냥 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수학기호로 쓰면 t를 무엇으로 보내나요? 무한대로 보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t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t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를 한번 설정을 해보죠. t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지수는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아하, 그런데 이 녀석이 관건이죠. 여러분, 관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값이 0서부터 1 사이에 있는지 또는 1인지 또는 1보다 훨씬 큰지에 의해서 완전히 결판나죠. 여러분, 0과 1 사이에 있으면 즉 1보다 작은 수이면은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되나요? 0으로 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전체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 값은 뭐예요? t값. 자, 온도값은 어디로 수렴을 하겠어요? 22로 수렴을 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을 충분히 그냥 내버려 두면 커피의 온도는 얼마로 수렴해요? 22도로 가까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건 상식적으로도 예측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바로 전에 구한 함수를 이용해서 내버려둔 커피가 어디로 수렴할지에 대한 온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논제 3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3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가요? 이제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놓고 우리가 어느 경우가 온도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논제를 봤습니다만 논제는 간단하죠. 처음부터 우유를 집어넣고 5분 후에 온도를 확인하든지 처음에 우유를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5분 후에 우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온도를 확인한 거하고 누가 더 온도차가 높은지 낮은지를 한번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계산 없이도 단순히 유추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산 없이 유추한 거하고 계산한 결과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우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금 논제 3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유는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유를 어디서 꺼내와요?
냉장고 안에서 꺼내옵니다. 보통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온다 그러면 여기 우유에 대한 온도는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7, 8도 되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우유는 냉장고에 있어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닙니다. 고장난 냉장고 아니에요. 그래서 한 7, 8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방은 몇 도예요? 우리 방은 22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유가 갖고 있는 온도는 22보다도 좀 어느 정도 훨씬 작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두 가지 경우죠. 커피를 첫 번째 커피에 우유를 넣고 5분이 지났을 때 온도 됐죠. 두 번째 커피가 그냥 냅뒀어요. 커피가 5분 동안 있은 후에 나중에 우유를 넣었어요. 이때도 우유는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넣은 겁니다. 됐지요? 온도를 비교하여 보자.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 저하고 일단 첫 번째 경우가 식이 어떻게 되는지 온도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가지고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온도를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은 아예 처음부터 커피하고 우유하고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몇 분 후에 온도를 재요? 5분 후에 온도를 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커피하고 우유를 섞었기 때문에 여기 초기 온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초기 온도를 계산하고 5분 후에 온도를 계산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지요. 자, 그러면 초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커피의 초기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유의 온도는 뭐 언급은 안 해놨어요. 상관없겠죠. 그래서 우유의 온도를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우유의 온도 TM이라고 써놓을게요. 물론 이제 커피의 온도는 TC라고 써놓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커피가 있고 우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커피는 얼마만큼 있냐면은 50cc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어떻게 돼요? 30cc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초기 온도가 결정되겠죠. 어떻게 돼요? 자, 전체는 뭐예요? 80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그러면은 커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50 곱하기 TC 플러스 우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30 곱하기 TM. 이 녀석이 커피와 우유를 한꺼번에 섞었을 때 나온 이제 초기 온도가 된 것이죠. 그렇죠? 얘가 이제 초기 온도입니다. 그러면 5분 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5분이 지났어요. 5분 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앞에서 식을 했었죠. 5분 후의 온도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식을 사용했던 걸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적어 놓을게요. 22도 플러스 이건 초기 온도 그렇죠? 초기 온도.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마이너스 22.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죠? C에 2에 TC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구한 식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5분 후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5분 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22 플러스. 자, 초기 온도 얼마예요? 여기 있죠. 초기 온도 있죠. 다시 씁니다. 80분의 50 TC 플러스 30의 TM 빼기 22. 그거에다가 2에 T가 얼마예요? 5분 후죠. 그러니까 T가 얼마입니까? 5죠. 그렇죠? 5. 그 다음에 그 C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C는 상수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은 커피와 우유를 한꺼번에 섞었죠. 초기 온도 결정되죠. 그런 다음에 5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5분 후의 온도입니다.
이거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죠?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경우 2. 경우 2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섞는 게 아니죠. 처음엔 누구밖에 없어요? 커피밖에 없죠. 물론 커피가 몇 cc예요? 50cc입니다. 그걸 가지고 5분이 지난 후에 그 커피와 몇 cc? 50cc와 누구를 섞어요? 우유를 섞죠. 우유를 섞습니다. 몇 cc? 30cc를 섞어요. 물론 이때 온도는, 우유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그냥 그래서 우유는 TM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물론 냉장고에서 꺼내왔기 때문에 한 대략 얼마 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7도나 8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값은 안 줬습니다만 어쨌든 커피가 50cc이고 그럼 커피의 온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커피의 온도를 알아야지만이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최종적인 온도를 구하죠. 그러면 그걸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표를 그려놓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표를 그릴게요. 누구를 섞어요? 커피를 섞습니다. 얼마예요? 50cc예요. 우유는요? 30cc예요. 우유의 온도는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TM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냈어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커피가 5분 후에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구하면 자, 온도 알죠? 50cc 알죠? 우유의 온도 TM이라고 그랬죠? 30cc 알죠? 그럼 뭐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섞은 형식이죠. 섞은 우유와 커피의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섞은 우유와 이거의 온도 계산한 거하고 아까 경우 1에서 계산한 거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럼 관건은 뭐만 구하면 돼요? 얘만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앞에서 구했던 거하고 이 녀석하고 뭐예요?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커피 50cc가 100도로 펄펄 끓인 겁니다. 아하, 5분 후에 몇 도로 될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이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럼 아까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에 관련된 거예요. 5분 후입니다. 자, 22 플러스 초기 온도, 커피의 초기 온도 뭐라 그럴까요? TC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2. 거기에다가 2에 뭐예요? 자, C가 있을 거고요. 시간은 5입니다. 그렇죠. 이 녀석이에요. 자, 이 녀석이 결정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표를 여러분들한테 최종 표를 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50cc의 커피가 있습니다. 근데 5분 후에 커피는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죠. 누구라고요? 22 플러스 TC 마이너스 22의 2의 5C죠. 또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유가 있죠. 얼만큼이요? 이만큼 있어요.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걸 뭐라 그랬나요? TM으로 쓰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걸 섞었을 때 물체 온도는 어떻게 돼요? 섞은 온도죠. 섞은 온도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50cc, 30cc인가 80이죠. 단위 생략하고요. 그럼 이거 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50 곱하기 22 플러스 TC 마이너스 22의 2의 5C 승. 됐죠?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예요? TM의 30입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TM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뭘 계산을 해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누가 큰지 작은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앞에 식번호를 주겠습니다. 이 녀석을 스타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투 스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계산을 해요? 스타 마이너스 투 스타를 계산을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식을 써가지고 그대로 숫자는 숫자끼리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빼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식에서 이제 두 번째 식을 빼줘야 되겠죠. 두 번째 식을 빼주면은 그 계산 과정의 일부를 보여드리면 80분의 1 거기다가 30 곱하기 22 마이너스 30 TM
플러스 2의 5C 그 다음에 30Tm 마이너스 30 곱하기 20이 좀 복잡하지요. 자, 그래서 최종 과정을 보면은 8분의 3에다가요 22 마이너스 Tm 1 마이너스 5에 1 마이너스 2의 5C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 과정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있는 거에다가 두 번째 식을 이제 빼주는 거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결과를 예측해야 되겠죠. 이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해야 되나요? 자, Tm은 누구죠? 우유의 온도죠. 근데 우유가 물론 우유가 뭐 22도보다 클 수가 있겠죠. 뭐 우유를 펄펄 끓인 걸 넣으면 되는데 아까 가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고장나지 않은 냉장고입니다. 고장나지 않은 냉장고에서 꺼낸 거예요. 대략 몇 도예요? 뭐 7도, 8도 그 정도죠. 그렇죠? 그럼 22 마이너스 우유의 온도는 뭐보다 커요? 0보다 크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1 마이너스 2의 5C승. 보통 지수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이 C가 누구였어요? 이 원래 C가. 원래 C는 제시문 한번 다시 보세요. 제시문 여러분 그 원고의 제시문 다시 보십시오. 제시문 첫 번째 보면은 C는 비례상수에서 옵니다. 정확한 위치가 뭐예요? 식번호 어디입니까? 6-1이죠? 식번호 6-1을 다시 한번 펼쳐서 보세요.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식번호 6-1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어요? 온도의 변화율은 뭐뭐에 비례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온도의 변화율이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커피가 방에다 갖다 놨더니 커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식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비례상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요. 그래서 C는 음수입니다. 물론 제시문에 분명히 제가 음수라고 강조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C가 음수예요. C가 음수이면 통째로 2의 5C승은 1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그렇죠. 1보다 작죠. 얘는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뭐예요? 양수. 이 녀석은 또 뭐예요? 양수. 따라서 이 전체 값은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즉, 이 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누가 더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커피에다가 우유를 첨가한 것이 5분 후에 나중에 우유를 첨가한 것보다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학생 중에는 두 번째가 높다고 설정하는 학생들이 두 번째가 뭐예요? 펄펄 끓는 커피를 냅뒀다가 5분 있다가 우유를 집어넣죠. 그렇죠. 그게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낮아요. 누가 더 높아요? 처음부터 커피에다가 우유를 집어넣은 녀석이 5분 후에 온도를 재면 더 높다는 거예요.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온도가 높은 게 누구예요? 우유를 섞지 않은 거죠? 온도가 높은 녀석은 온도의 변화율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우유를 집어넣었죠? 그럼 온도가 맨 처음부터 좀 낮아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녀석은 온도의 변화율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분 후에 온도를 재면은 처음에 밀크를 집어넣은 커피가 온도가 조금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논제에서 요구했던 언제 커피가 얼마만큼 뭐 차이가 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두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가 온도가 높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6강에 관련된 이야기가 끝났는데 제가 보통 강좌를 하면은 뒷부분에다가 상황에 따라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죠. 이제부터는 오늘 강의한 내용에 관련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고사항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공부한 거는 물론 커피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커피가 의미하는 것은 커피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에 대한 어떤 현상이에요. 줄을 바꿀게요. 굳이 커피가 있고 커피가
뭐 온도가 변화가 생긴다 어쩐다 그건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보고 어느 경우가 경우1을 했습니다만 어느 경우가 온도가 낮은지 또는 어느 경우가 높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수리논술은 대학 입시 그것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사실 수리논술을 공부한다는 것은 자연현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기술하느냐 또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어떤 그런 그 판단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자연과학적인 발상에 관련된 공부를 한다고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현상을 관찰하고 우리가 어떤 주장을 관철하거나 또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리논술의 필요성이고 바로 그게 수리논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죠. 저는 이과 학생들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우리 이과 학생들은 뭐 수능을 본다면 수리 가형을 주로 볼 것이고 지금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각은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 시각으로 어떤 현상을 판단하거나 또는 예측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과 학생들에서도 문과적인 것이 필요해요. 굳이 필요하다면은 인문학적인 어떤 현상, 이 경우에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겠죠. 사회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인문학 입장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과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과 학생들. 그러면은 나는 그냥 뭐 수학하고 물화생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과 학생일수록 인문학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소양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회 현상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문학적인 접근도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 하나 내줄게요. 여러분 책 하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할 만한 책은 뭐냐면은요. 그 최근에 그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꼭 하세요. 뭐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 저스틱스인가요?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내가 가끔 그래요. 뭐 출판사나 이런 거는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번역된 거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한 정의는 이제 이런 뜻에서 정의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얘기가 그거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숙제라고 그랬죠. 읽으시고 뭐 독후감 형식으로 쓰셔가지고 아마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생활기록부에 뭐 독후 활동에 대해서 좀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나 또는 인문학에 대해서 양쪽에 대해서 편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세계 인재들하고 경쟁을 할 거예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양쪽이 필요합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6강에서 커피를 대상으로 해서 자연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나하고 공부했죠. 이제 여러분들은 숙제가 뭐예요?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굳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거죠.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나라 예를 듭니다. K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실은 이제 그 경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융위기 때 사실은 상당히 많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죠. 그랬더니 회사가 회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근로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부도가 난 상황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회사가 회생을 했는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달라느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두 가지 시각이 있겠죠. 반대하는 측면도 있겠고, 뭐 그에서 동조하는 측면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인문학적으로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우리나라 예를 들었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양쪽을 두루 겸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례상수를 써가지고 뭘 했냐면 이 형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금방 뭘 잡아냅니까? ln 뭐예요? t-22라고 하는 이 부정적분을 잡아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뭐로 배우셨어요?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교과서에서는 배웠어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f of x 해놓고 f 프라임 x 해놓고 dx 해놓고 여기다가 ln 절대값 취하고 f of x 이렇게 하셨죠? 우리는 절대값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t가 22보다 뭐예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택해도 되고 안 택해도 상관없어요. 바로 이거죠.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할 적에 교과서는 또 어떻게 나와요? 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그렇죠. 물론 여기 2가 필요하지만 여기다 2를 주게 되면은 2분의 1을 쓰니까 이런 형태죠. 자, 를 정적분하시오. 또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구간 없이 하는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보면은 이것이 식 자체만으로서 문자가 x, 뭐 1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수리논술 시간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식은 식입니다. 그 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식에 대한 어떤 생명력이죠. 어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발전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예요? 이런 식을 보면은 아, 그냥 이런 거구나. 합성함수 미분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도의 변화율. 그럼 온도의 변화율하고 또 뭐가? 온도의 변화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가 있겠어요?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수의 증가율, 이와 같이 개체라든지 온도의 증감하고 관련된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언어라고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미적분을 계속해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적분은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거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적분은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